안녕하십니까, 송숙희입니다. 저는 글을 쓰거나 쓰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30년 넘게 글쓰기로 밥을 먹은 작가이고 최근 20년은 글쓰기를 지도하는 일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나는 분은 글쓰기가 어렵거나 애로가 많으신 분들인데요. 한 분 한 분씩 문제를 해결해 드리다 보니 글은 쉽게 잘 써야 한다는 소신을 갖게 되었고요. 세상에 가장 쉬운 글쓰기 비법, 이런 노하우도 정리했습니다. 앞으로 12번에 걸쳐 그 비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비법을 하나씩 전수 받으시면요, 여러분도 쉽게 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글 잘 쓰세요? 글 좀 잘 쓰시고 싶으시죠? 그런데 글쓰기 참 잘 안 되죠. 글쓰기 실력은 그동안은 특정 분야에서만 요구되어 왔는데요. 어느새 하자니 어렵고 안 하자니 괴로운 뜨거운 감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글 좀 쓰려고 하면 머리가 하얘진다는 분이 참 많으십니다. 머리가 아프고 울렁증이 생긴다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컴퓨터 워드 파일에서 커서가 깜빡깜빡 하는 것만 봐도 멀미가 생긴다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과 글쓰기 수업을 하면서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글쓰기 멀미와 울렁증을 없애드리지? 이런저런 모색을 하다가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하버드 대학이 무려 150년이나 글쓰기를 가르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쩌면 여기에 글쓰기 울렁증을 치료할 명약이 있겠다고 믿었고 마침내 발견했습니다. 이 비법들을 하나하나 배우고 실행하시면 회사에서든 개인으로든 글을 쉽게 참 잘 쓰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비법부터 소개하겠습니다. 하버드 대학생처럼 배우면 글을 참 쉽게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하버드 대학생들은 논리적 글쓰기를 배웁니다. 그러면 우리도 논리적 글쓰기를 배워야겠죠? 핵심을 빠르게 전하여 의도한 반응을 빠르게 얻어내는 것, 이것이 논리적 글쓰기입니다. 논리적이지 못한 글은요, 읽는 사람이 절절맵니다. 쓰는 사람도 물론 절절매죠. 그런데요, 논리적으로 쓰면 읽기가 수월하고 쓰기도 수월합니다. 논리적이란 말이 더 어렵다고요? 그러실 수 있어요. 논리적이다 그러면 우선은 따박따박 따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그래서 논리적이라는 말만 들어도 피곤하다 그러시는데요. 알고 보면 이 말 참 간단합니다. 논리적이다라는 것은요, 말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왜 일상적으로 말이 된다,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많이 표현하잖아요. 어떤 내용을 말이 되게 쓴다, 이것이 논리적 글쓰기죠. 말의 앞뒤가 맞고 믿을만 하고 읽기 쉽게 쓴 글, 이것이 논리적 글쓰기입니다. 논리적으로 쓴 글은 읽자마자 무슨 말을 왜 하는지, 어찌하라는 것인지가 빠르게 전달되고요, 바로바로 이해됩니다. 그러니 원하는 반응을 빨리 끌어낼 수 있겠죠. 실제로 글쓰기 수업을 하면서 보니까요, 논리적으로 쓰는 게 왜 그렇게 어렵고 힘든지를 발견했습니다. 해답은 글쓰기라는 말에 있어요. 글쓰기, 이 말은요, 글과 쓰기 이렇게 구성되었죠. 여기서 글은 내용을 말하고 쓰기는 내용을 문자로 담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그것을 글로 써내야 하는데 내용을 정리하는 단계 없이 바로 쓰기에 돌진하는 바람에 글쓰기가 그렇게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말하자면요, 글쓰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한 단계가 누락된 것이죠. 글을 쓴다 하면 대개는요, 쓰자, 쓴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쓰려면요, 먼저 전하려는 내용을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쓰자, 뭘 쓰지? 그리고 쓴다. 이렇게 세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뭘 쓰지? 하는 단계가 바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과정인데요. 논리적으로 생각하기 점점 어려워지나요? 아닙니다. 공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오레오라는 공식을 활용하면요, 단숨에 논리적 글쓰기가 가능해집니다. 글쓰기가 부담되는 분들은 말하듯 쓰면 된다 이런 조언을 참 좋아하시는데요. 하지만 글쓰기는 일상 대화가 아니잖아요. 의사소통이라는 목적을 달성해야 하잖아요. 글 쓴 목적을 달성하려면 일상 대화하듯이 해서는 안 되고요. 쓸거리, 즉 전할 거리, 읽을 거리를 먼저 만들어서 소통해야 합니다.
하버드 대학생이 4년 내내 배우는 것도 바로 논리적으로 쓸거리를 만들고 그 쓸거리를 표현하는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두 가지를 배운다면 자신의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전달하는데 아주 큰 자신감을 갖게 되겠죠. 그러면서 글쓰기가 정말 쉽네,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소설 주홍글씨 아시죠? 이 소설을 쓴 작가가 나서니엘 호손인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쓰기 쉬운 글은 읽기 어렵고 읽기 쉬운 글은 쓰기 어렵다. 저는 여기에 감히 토를 달아봅니다. 아니다. 쓰기 쉬운 글이 읽기도 쉽다. 글은 쉽게 쓰는 것이다. 세계적인 투자가 워런 버핏은 글을 잘 쓰는 사람으로도 유명합니다. 글쓰기 실력이 투자 실적을 좌우한다고 할 정도로 글쓰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죠? 그렇게 물었더니요. 워런 버핏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섹스피어처럼 잘 쓰지 못해도 상관없다. 좋은 정보를 주고 싶은 마음이면 된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정보라는 것이 바로 쓸거리죠. 좋은 정보를 주고 싶은 마음이면 자연히 쓸거리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글을 못 쓰는 사람은 글을 쓰는 데만 집중합니다. 글을 잘 쓰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상대를 움직일까를 연구합니다. 내가 의도한 대로 상대를 움직이게 하려면 상대가 그런 마음이 들도록 설득하는 장치가 필요하죠. 이것이 바로 메시지이고 쓸거리입니다. 상대를 움직이는 쓸거리에는 세 가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첫째, 무엇을 말하는지가 분명해야 하고, 둘째, 왜 그것을 말하는지 알려야 하고, 셋째, 그래서 어쩌란 것인지를 반드시 요청해야 합니다.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이것이 쓸거리죠. 독자 입장에서는 읽을거리고요. 무엇을 왜 읽는지, 읽은 후에는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가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이것이 논리적 글쓰기의 기본입니다. 이렇게 쓰면요, 누가 읽어도 거침이 없고 막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쓸거리가 있으면 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쓸거리가 없으면 쓰는 것은 문제조차 되지 않는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쓸거리가 있으면 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쓸거리가 없으면 쓰는 것은 문제조차 되지 않는다. 그동안 글쓰기가 왜 그렇게 어려웠나 이해되셨나요? 쓸거리가 없는데 쓰려고 했으니 쓰여질 리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글을 쉽게 쓰려면 쓸거리부터 만들면 됩니다. 논리적으로 쓴다는 말도요, 결국은 논리정연하게 쓸거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많은 소통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논리적으로 글을 쓰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고 조목조목 조언합니다. 핵심에 집중해서 쓰라, 결론 먼저 쓰라, 근거를 밝혀라, 사례와 예시를 들어라, 생각을 짜임새 있게 만들어라, 독자 입장에서 쓰라, 그리고 논리성을 갖춰라. 하나하나 다 맞는 말인데요. 참 막막하죠. 읽기만 해도 막막합니다. 언제 이런 것을 다 배우고 하나하나 써먹나 싶죠. 그래서 알려드립니다. 쓸거리를 논리정연하게 만드는 비법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글 써놓고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있죠. 요점이 뭐야? 그래서 어쩌라는 건데. 저도 초보 기자 시절에는 이런 소리 참 많이 들었고요. 그때마다 정말 창피했습니다. 또 회사 다닐 때는요, 보고서 들고 들어가서 이런 말을 들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펑 하고 사라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런 피드백을 듣는 것은 한마디로 논리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면에요, 잘 쓴 글에는 뒤끝이 하나도 없습니다. 잘 쓴 글에는요, 의문, 질문, 반문 세 가지가 없습니다. 내용이 누락되어 궁금하거나 내용 앞뒤가 맞지 않아 의구심이 들거나 말이 되지 않아서 다시 물어야 하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 바로바로 통합니다. 의문, 질문, 반문이 없다는 것은요, 논리적으로 쓰였다는 증거인데요. 오레오 공식으로 쓰시면 의문, 질문, 반문 한마디로 뒤끝이 없습니다. 오레오? 과자? 이렇게 떠올리는 분이 많으실 텐데요. 오레오는요, 의견, 이유, 사례, 의견이라는 영어 단어 첫 글자를 따서 만든 논리적 글쓰기 공식입니다. 오레오, OREO 이 순서대로 생각과 자료를 담아내면 저절로 논리적인 쓸거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O에서는 의견을 주장합니다. R에서는 주장을 했으니 이유를 설명해야겠죠. E에서는요, 사례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그러면 주장이 더 잘 먹히겠죠. 마지막으로 O에서는 의견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OREO로 생각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오레오 공식은 논리적 글쓰기를 만드는 도구입니다. 전동 드라이버처럼 책칼처럼 그리고 구구단처럼 쓸거리를 쉽고 빠르고 근사하게 만들어줍니다. 의견 주장하기, 이유 대기, 사례 들기, 의견 강조하기 이렇게 구성된 단 4줄로 글의 뼈대를 잡으면요. 쓸거리가 만들어지고요. 여기에 구체적인 내용을 더하면 논리정연한 한 편의 글이 완성됩니다. 유명한 요리사들 보면 저마다 비법 소스가 있잖아요. 오레오 공식도 한번 배워두시면요. 보고서 쓰기에서 SNS 글쓰기까지 어떤 경우에도 글을 쉽게 쓰실 수 있습니다. 비대면 보고에서 원격 회의, 비즈니스 채팅까지 똑 떨어지는 소통이 가능합니다. 글을 쓰시기 전에요. 사행시를 쓰듯이 OREO 하나씩 이렇게 띄워주세요. O, 주장하는 게 뭐지? R, 왜 그런 주장을 하지? E, 사례가 뭐 있을까? O, 그래서 내가 요구하는 게 뭐지? 이렇게 생각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야말로 뚝딱 논리정연한 쓸거리가 만들어집니다. 글쓰기가 어렵다는 분들은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엄두가 나지 않는다. 시작도 못하겠다. 쓰다 말다 끝을 내지 못한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나도 모른다. 여러분도 이런 증상을 겪고 계신가요? 이런 증상이라면 오레오 공식이 특효입니다. 글을 쉽게 쓰시려면 꼭 기억하십시오. 오레오 하십시오. 논리정연하게 쓰기가 힘들다? 그렇다면 오레오 하십시오. 모든 생각은 주관적이고 이기적입니다. 이 생각을 전달해서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려면요.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바꿔줘야 하는데요. 오레오 공식으로 글을 쓰면요. 논리의 틀이 확고합니다. 오레오 공식으로 글을 쓰면 생각과 자료를 짜임새 있게 논리적으로 구성합니다. 오레오 공식으로 글을 쓰면 필요하지 않은 것을 덜어내고 메시지에 집중하게 됩니다. 오레오 공식으로 글을 쓰면 글쓰기에 들이는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